퇴직 후 생활비의 현실. 6년차 생활비 충격 공개. 퇴직 후의 삶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앞두고 제일 걱정하는 건 바로 얼마나 돈이 필요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예상하는 것과 실제 생활비는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 6년 차에 들어선 사람들의 생활비 현실을 공개하면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볼까 합니다. 퇴직 후에는 수입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지출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퇴직하면 돈이 덜 들겠지라는 착각.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을 하면 돈이 덜 든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교통비, 점심값, 옷값, 각종 회식비 같은 것들이 지출을 차지하기 때문에 퇴직 후에는 이런 비용들이 사라져서 생활비가 줄어들 거라 기대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 후에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있고 오히려 여가 활동이나 건강 관리 때문에 더 많은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어시 65세, 은퇴 6년 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60세에 정년 퇴직을 하면서 이제 큰돈 쓸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 문제였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과 당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매달 약값과 병원비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등산이나 여행 등 여가 활동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교통비와 외식비가 예전보다 더 많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씨의 월 평균 생활비는 300만 원을 넘어서게 되었죠. 은퇴 후 오히려 생활비가 늘어난 셈입니다. 2. 여유로운 삶을 위한 지출 예상 밖의 증가. 두 번째 사례는 BC 62세, 은퇴 4년 차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에는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여유로움을 즐기기 위해서도 돈이 들어가더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여행이나 취미 생활을 즐기고 싶다는 생각에 새로운 장비를 구매하거나 취미 활동을 위한 수업을 듣는 등 새로운 지출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취미는 골프였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클럽, 골프장 사용료, 교통비 등으로 한 달에 50만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취미 생활을 즐기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지출이 이루어졌고 매달 생활비가 250만 원 정도 들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여가를 즐기는 비용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 가족 지원 비용과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 세 번째 사례는 CC 68세, 은퇴 8년 차입니다. 그는 퇴직 후 본인의 생활비만 걱정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지원을 하게 되었고 부모님의 요양비까지 추가되면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은퇴 후에도 가족에게 지출해야 할 돈이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죠. 특히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할 경우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은퇴자의 생활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CC는 매달 자녀와 부모님을 돕기 위해 100만 원 이상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었고 은퇴 후 생활비는 한 달에 350만 원에 달하게 됐습니다. 결론. 퇴직 후 생활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퇴직 전에는 돈이 덜 들 거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관리, 여가 생활, 가족 지원 등으로 인해 생각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을 앞둔 사람들은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충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결국 퇴직 후에 중요한 건 정확한 예산 계획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덜 쓴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쓰고 대비할 것인가를 더 고민해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 후 생활비의 함정, 전문가가 말하는 대비 전략. 앞서 우리는 퇴직 후 생활비가 예상보다 더 많이 든다는 세 가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퇴직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려면 생활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정확한 예산 계획 수립 현실적인 지출 파악의 핵심.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생활비에 대해 너무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도 고정비와 변수비가 계속 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퇴직을 앞둔 사람들이 우선 퇴직 후 예상 지출을 정확히 계산해보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럼 예산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첫 번째로 지금 생활비 항목을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월세, 공과금, 식비, 보험료 같은 고정비와 더불어 여가비, 건강관리비, 돌발비용 같은 변수비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퇴직 후에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건강관리비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비나 약값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대비해 매달 일정 금액을 건강 관련 예산으로 잡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은퇴 후 여가 활동과 취미 생활을 위한 비용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여가 생활을 즐기려고 하지만 그에 따른 지출이 만만치 않다는 걸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미 생활을 즐기려면 골프, 여행, 문화활동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이러한 활동이 예상 외로 큰 비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는 비용이 줄어들겠지라는 낙관적인 생각보다는 여가를 위한 예산도 미리 책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2.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라. 가족과 건강 문제를 간과하지 말자. 전문가들은 퇴직 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퇴직자들의 경제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조언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은 주로 가족 관련 문제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거나 부모님을 돌봐야 할 상황이 생기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C씨의 경우처럼 자녀나 부모님의 건강 문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해지면 개인 생활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퇴직 후 자신의 생활비만을 생각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상금으로 준비하라고 권장합니다. 비상금은 자녀나 부모의 갑작스러운 의료비, 집 수리비, 예상치 못한 생활비 증가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3. 수익 창출 전략, 은퇴 후에도 수입원을 마련하라. 많은 퇴직자들이 퇴직 후에는 소득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도 새로운 수익 창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은퇴 후 생활비에 대한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입원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활동, 파트타임 일자리 등으로 일정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어씨의 경우 퇴직 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일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런 사례는 퇴직 후에도 충분히 새로운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은퇴 후 투자에 대해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은퇴 후에도 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특히 저위험의 안정적인 투자 상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 배당주, 부동산 리츠 REITs 같은 상품을 활용하면 적은 위험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소비 습관 재정비 꼭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자. 퇴직 후에는 소비 습관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 전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소비를 할 수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퇴직 후에는 소비 패턴을 필수 지출과 비필수 지출로 나누어 분석해 보라고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고정적으로 나가는 주거비, 공과금, 식비는 필수 지출로 분류되고 취미나 여행 같은 지출은 비필수 지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해보면 자신의 소비 패턴을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B씨는 퇴직 후 여가 생활을 위해 많은 비용을 썼지만
결국에는 자신에게 더 의미 있는 소비를 위해 일부 취미 활동을 줄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더 의미 있는 여가 활동에 집중하면서 소비의 질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퇴직 후 소비를 잘 조절하면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5. 재정 상담을 통한 전문가의 도움받기. 마지막으로 퇴직 후 생활비와 재정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정 상담사는 퇴직 후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적절한 예산 계획과 수입원을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 상담사는 투자, 절세, 보험 관리 등 다양한 재정 관리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해 줍니다. 특히 은퇴 후 자산 관리는 개인이 전적으로 혼자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면 불필요한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더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꼭 재정 전문가와의 상담을 고려해 보세요. 결론 퇴직 후 생활비 미리 준비하면 두려울 것 없다. 퇴직 후 생활비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예산계획 수립, 비상금 마련, 수익 창출, 소비 습관 조정,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퇴직 후 생활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생활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글을 통해 퇴직 후 생활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실질적인 준비를 통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길 바랍니다. 50대에 퇴직한 소방관, 연금으로 살 수 있을까? 은퇴 후 1년 예상치 못한 위기. 서론 퇴직 후 기대와 현실의 괴리. 30년 동안 몸 바쳐 일했는데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도 되겠지? 소방관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사람을 구해온 김철수 가명 씨는 52세에 명예퇴직을 했다. 그동안 몸을 혹사하며 살아왔으니 이제는 편히 쉬면서 연금으로 노후를 보내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은퇴 후 1년이 지나자 그는 스스로를 퇴직 후 후회하는 50대라 부르게 되었다. 연금만 믿고 퇴직한 것이 문제였다. 생활비는 예상보다 많이 들었고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소비는 자연스럽게 늘었다. 하지만 수입은 연금이 전부. 막상 은퇴하고 보니 돈보다 더 괴로운 것은 사회적 고립감과 정체성의 혼란이었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쉼이 이렇게 공허할 줄은 몰랐어. 이제 막 은퇴를 고민하는 50대들이 많다. 연금으로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더 복잡하다. 김철수 씨처럼 준비되지 않은 은퇴를 맞이하면 예상치 못한 위기들이 찾아온다. 그렇다면 연금만 믿고 퇴직하는 것이 왜 위험할까? 은퇴 후 맞닥뜨릴 현실적인 문제와 그 해결책을 3가지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1사례 1 생활비 부족,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김철수 씨는 퇴직 후 소박한 삶을 살 계획이었다. 하지만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터졌다. 부모님 병원비, 노부모가 고령이다 보니 병원비가 계속 발생했다. 건강보험이 있더라도 본인 부담금과 약값은 부담이 되었다. 예상 못한 집 유지비 수도관이 터지고 집 수리가 필요해졌다. 현역 시절에는 월급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연금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웠다. 자녀 지원비, 자녀가 직장을 잡을 때까지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했다. 결혼 비용까지 고려하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했다. 해결책. 김 씨는 연금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소방 관련 강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찾아야 한다. 연금이 있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현금 흐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사례 이 은퇴 후 무료함과 우울감, 사회적 고립의 위험. 퇴직 후 김 씨는 매일 아침 늦게 일어나고 시간의 여유를 즐기려 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하는 일이 없다. 출근할 곳도 없고 목표도 없으니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다. 예전에는 출동이 걸리면 아드레날린이 솟았지만 이제는 해야 할 일이 없었다. 사회와 단절된 기분.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은 바쁘게 살아가지만 자신은 한 발 물러나 있었다. 친구들과의 대화도 줄어들고 사람을 만나는 게 귀찮아졌다. 정체성의 혼란. 나는 이제 뭐 하는 사람이지? 소방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으면서 공허함이 커졌다. 예전에는 자신이 필요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았다. 해결책. 김 씨는 지역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화재 예방 교육을 해주고 노인복지센터에서 심폐소생술 강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내가 여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만족감을 얻었다. 은퇴 후에는 사회적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한다. 3사례 3건강관리 소홀, 예상보다 빠른 체력 저하. 소방관 시절 김 씨는 누구보다 건강했다. 체력 훈련도 꾸준히 했고 몸을 쓰는 직업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운동이 생활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퇴직 후 운동할 이유가 없어지자 몸이 빠르게 망가졌다. 운동할 필요가 없으니 점점 나태해졌다. 출근이 없으니 운동할 동기도 사라졌다. 게다가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배가 나오기 시작했다. 퇴직 후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다. 활동량이 줄어들고 먹는 양은 그대로다 보니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다. 예전에는 체력도 자신 있었지만 이제는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찼다. 정신적으로도 무너졌다. 운동 부족, 사회적 단절, 무기력함이 겹치면서 우울감이 찾아왔다. 내가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해결책. 김 씨는 체력을 되찾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다시 시작했다. 집 근처 헬스장에서 아침 운동을 하고 취미로 등산을 다녔다. 결과적으로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활력도 되찾았다. 은퇴 후에도 체력 관리는 필수다. 결론 연금만 믿고 퇴직하면 안 된다. 퇴직 전에는 연금만 있으면 편하게 살 줄 알았다. 하지만 김철수 씨의 사례처럼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 사회적 고립, 건강 악화 등의 문제를 겪게 된다.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소득원이 필요하다.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고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한다. 은퇴 후에도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 은퇴는 끝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퇴직 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연금만 믿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 퇴직 후의 삶,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당신도 김철수 씨처럼 후회할 수 있다. 지금 당신의 은퇴 준비는 안녕한가? 연금만으로 정말 살 수 있을까? 퇴직 후에도 활기차게 살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당신의 은퇴 준비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연금만 믿고 퇴직하면 안 되는 이유. 다음 단계는 이제 연금만으로는 은퇴 후 삶을 온전히 꾸리기 어렵다는 점을 살펴봤다. 김철수 씨의 사례처럼 생활비 부족, 사회적 단절, 건강 문제는 퇴직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위기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은퇴 후에도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이번에는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정리해보자. 퇴직 전후로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1. 퇴직 후 돈 걱정을 줄이는 3가지 경제 전략.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예상보다 빠른 자산 감소다. 연금은 일정하게 나오지만 물가는 오르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다. 돈 걱정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3가지 경제 전략을 소개한다. 1.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원을 만들어라.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다면 추가적인 소득원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다고 5060대가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신 기존 경험을 살려 퇴직 후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한 추가 소득원 예시. 전문 강의 앤드 컨설팅 김철수 씨처럼 소방 관련 강의 소방 안전 교육, 심폐소생술 강의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글쓰기 앤드 유튜브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블로그 운영, 유튜브 채널 개설 등으로 부수입을 만들 수 있다. 부동산 앤드 월세 수익, 은퇴 전에 안정적인 월세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심리적인 여유가 생긴다. 프리랜서 앤드 파트타임 일자리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보자. 예를 들어 동네 공방 운영, 카페 아르바이트, 마을 공동체 일자리 등도 있다. 핵심 메시지 연금 외에도 월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추가 수익이 있으면 심리적 안정감이 커진다. 이 소비 습관을 바꿔라. 미니멀 라이프 실천하기. 퇴직 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씀씀이를 조절하는 것이 필수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퇴자는 예전처럼 소비하는 습관을 쉽게 바꾸지 못한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법. 자동차 유지비 절감, 대중교통 이용 또는 경차 구입. 외식 비용 줄이기,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습관 들이기. 필요 없는 보험 정리, 실손보험, 건강보험만 유지하고 불필요한 보험 해지. 유료 구독 서비스 점검, 넷플릭스, OTT, 잡지 정기 구독 서비스 정리. 집 크기 줄이기, 주거비 절감을 위해 작은 집으로 이사 고려. 핵심 메시지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씀씀이도 줄어야 한다. 현명한 소비 습관이 노후 파산을 막는다. 3. 긴급 상황 대비, 노후 비상금을 반드시 준비하라. 퇴직 후 가장 큰 변수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병원비, 자녀의 갑작스러운 지원 요청, 자동차 집 수리비, 본인의 건강 문제로 인한 의료비 증가. 이런 상황이 오면 연금만으로는 감당이 어렵다. 따라서 퇴직 전에 노후 비상금을 최소 1년치 생활비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 메시지 노후 비상금이 없으면 위기 상황에서 무너지기 쉽다. 적어도 1년치 생활비만큼은 현금으로 보유하자. 이 사회적 고립을 막는 방법. 퇴직 후에도 관계를 유지하라. 퇴직 후 고립감을 느끼는 것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치매, 우울증, 무기력증의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전부였기 때문에 퇴직 후 친구가 없는 경우가 많다. 1. 커뮤니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라. 퇴직 후에도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봉사활동 참여, 취미 동호회 가입, 등산, 자전거, 악기, 서예, 바둑 등. 퇴직자 모임에서 정보 공유, 지역 사회 교육 프로그램 활용. 핵심 메시지 혼자 지내면 우울해진다. 퇴직 후에도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야 한다. 이 가족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라. 퇴직 후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가족과의 관계 변화다. 은퇴 후 아내와의 갈등,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서 힘들다. 자녀와의 관계,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손주 돌봄 부담, 퇴직했으니 손주를 봐달라는 요청이 많다. 대처 방법. 아내와 대화를 통해 개인 공간을 존중하는 방법 찾기. 자녀와 금전적인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기. 손주 돌봄은 강요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조율하기. 핵심 메시지 가족 간에도 적절한 거리 유지가 필요하다. 퇴직 후 새로운 역할을 설정하자. 3. 건강 유지 전략. 건강한 은퇴가 행복한 은퇴를 만든다. 퇴직 후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의료비 증가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다음과 같은 전략을 실천하자. 규칙적인 운동, 매일 30분 이상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가공식품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중심으로 식단 조절. 정기 건강검진 필수.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 받기. 정신건강관리, 명상, 독서, 취미생활을 통해 우울증 예방. 핵심 메시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반드시 유지하자. 마무리. 은퇴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퇴직 후 인생이 행복할지 후회할지는 은퇴 준비에 달려있다. 연금만 믿고 퇴직하면 경제적 문제, 사회적 고립, 건강 악화라는 세 가지 위기가 찾아온다. 50대에 준비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전략. 1. 연금 외에 추가 소득원을 확보하라. 이 소비 습관을 바꾸고 비상금을 준비하라. 3. 사회적 관계와 건강을 관리하라. 은퇴 후에도 돈, 인간관계, 건강을 잘 관리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당신은 은퇴 준비가 충분한가?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 공무원 퇴직, 이 10가지만 안 챙기면 끝장납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킬 필수 전략.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두 가지 큰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는 불안감. 둘째, 안정적인 월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경제적 압박입니다. 공무원들은 대체로 퇴직금을 받고 일정한 연금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막연한 기대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 전 꼭 챙겨야 할 10가지 필수 전략을 소개하고 이를 놓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득력 있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재정 계획 세우기. 아무리 안정적인 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경제적 변동에 대비해야 합니다. 퇴직 전부터 재정 계획을 세우고 지출을 최적화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사례 1. 60대 초반에 퇴직한 김 씨는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이 꽤 넉넉하다고 판단해 큰 고민 없이 지출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자녀 결혼 비용이 발생하면서 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김 씨는 퇴직 후에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했고 체력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며 후회했습니다. 그는 퇴직 전 조금만 더 계획적으로 준비했더라면 이런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말합니다. 2. 은퇴 후 일자리와 사회적 네트워크 확보. 많은 공무원들은 정년 후 다시 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전부터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살려 일할 수 있는 일자리나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2. 정년 퇴직 후 외롭게 지내던 이 씨는 사회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지역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을 하던 중 그의 행정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 결국 지역 복지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내가 쓸모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 삶에 큰 활력이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이 씨가 퇴직 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만족스러운 생활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3. 건강관리. 퇴직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기적인 운동과 식습관 관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례 3박 씨는 퇴직 직후 체중이 급격히 늘어났고 운동을 멀리하게 되면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퇴직 전까지는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업무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지만 퇴직 후에도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혈압과 당뇨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퇴직 후에는 더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건강 때문에 병원에만 다니게 됐다고 후회했습니다. 이처럼 퇴직 전에는 업무에 치여서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퇴직 후에야 그 중요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퇴직 전부터 건강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퇴직 후 주거 계획. 퇴직 후 주거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현재의 주거지를 유지하려 하지만 이를 유지할 경제적 여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적합한 주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5. 부부 간의 재정 관리 및 목표 설정. 퇴직 후에는 부부 간의 재정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서로의 경제적 목표를 미리 조율하고 예상되는 지출을 함께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정년퇴직은 누구에게나 새로운 출발이지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삶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 전 재정계획, 일자리 네트워크, 건강관리, 주거계획, 부부 간의 협력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10가지 전략을 놓치면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퇴직 후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퇴직 후 삶이 더 안정적이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전문가 칼럼 퇴직 후 삶의 안정과 성공을 위한 필수 전략 10가지. 퇴직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생각보다 크고 무겁습니다.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정년퇴직을 앞두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생을 바쳐 일해온 조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큰 변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퇴직 후에도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일입니다. 오늘은 퇴직 후 성공적인 삶을 위해 꼭 챙겨야 할 10가지 전략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1.
정확한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재정 계획입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퇴직 후 받는 연금이 충분하다고 생각해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의료비 증가, 자녀 지원 등으로 인해 지출이 예측 불가능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전, 특히 50대 중반 이후부터는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사례 58세에 퇴직한 강 씨는 퇴직금을 주식에 투자해 일시적으로 큰 이익을 보았으나 이후 주식시장의 급락으로 퇴직금의 절반 이상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연금을 믿고 별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며 후회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퇴직 후 삶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퇴직 후에도 일할 기회를 만들어라. 많은 공무원들이 정년퇴직을 마치 완전한 휴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오랜 기간 일해왔으니 퇴직 후에는 잠시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도 일정한 소득을 창출하거나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이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62세에 퇴직한 이 씨는 퇴직 후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퇴직 전부터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던 역사 강의를 듣고 관련 자격증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 후 지역 사회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사로 활동하며 퇴직 전보다 더 보람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3. 부부 간의 소통과 재정 협력. 퇴직 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부부 간의 갈등입니다. 특히 재정적인 문제는 부부 사이에 큰 불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절약을 추구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소비 패턴을 유지하려 한다면 마찰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퇴직 전부터 부부가 재정적인 목표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 박 씨 부부는 남편이 퇴직한 이후 갈등이 잦아졌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의 경제적 수입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출을 줄이려고 했지만 아내는 예전과 같은 소비 습관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재정 계획을 다시 세우며 합의점을 찾았고 부부 사이가 안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 전 재정적인 합의와 목표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4. 주거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라. 퇴직 후 많은 공무원들이 기존의 주거지를 유지하려 하지만 경제적 여건이 크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거비가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전 주거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조언 주거 문제를 간과하면 퇴직 후 생활비 부담이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정 주거 비용이 높은 도심에서 살고 있는 경우 퇴직 후 생활비가 크게 늘어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 필요하다면 주거지를 바꿀 계획을 미리 준비하고 가족들과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건강관리에 적극 투자하라. 재정 계획이 아무리 철저해도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건강관리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안녕과도 직결됩니다. 퇴직 전부터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들이고 건강검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확장하라. 퇴직 후 고립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사회적 네트워크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단순히 친구와의 만남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봉사활동이나 동호회, 취미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을 만드는 것이 포함됩니다. 7. 자신의 가치를 계속 이어가라. 퇴직 후에도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살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으로서 쌓아온 전문 지식과 경험은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일이나 사회 기여 활동을 지속한다면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8. 정서적인 안정 찾기. 공무원으로서의 직업 정체성이 강했던 사람일수록 퇴직 후 정서적인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상이나 심리상담, 취미활동 등을 통해 퇴직 후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라.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칫하면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새로운 배움에 대한 도전입니다. 퇴직 전부터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꾸준히 배우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10.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 마지막으로 퇴직 후에는 가족과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퇴직 전에는 바쁜 일정 때문에 놓치기 쉬웠던 가족과의 소통과 시간을 더욱 많이 가져야 합니다. 결론 퇴직 후 성공적인 삶을 위해 지금 준비하세요. 정년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10가지 전략을 미리 준비하고 실천한다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한다는 말처럼 퇴직 전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세요. 퇴직 후의 삶, 준비한 만큼 보람 있고 준비한 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돈을 생각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철저한 은퇴 계획을 세운다 해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모든 준비는 무의미해집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러 시기를 통해 경험해왔듯이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삶의 질은 극도로 저하됩니다. 그만큼 건강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며 이 자산이 있어야만 비로소 노후 생활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준비도 노후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특히 은퇴 후의 삶을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재정적인 근육도 키워야 합니다. 단순한 저축이나 간단한 재정 계획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은퇴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더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근육이 돈이다라는 인식입니다. 우리의 신체 근육이 건강의 기반을 다지듯 재정적 근육이 은퇴 후에 안락한 삶을 보장해 줍니다. 단순한 운동보다는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하듯 재정적 근육을 키우는 것이 곧 성공적인 은퇴 준비의 핵심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의 노후가 지옥이 될 3가지, 지금 당장 대비 안 하면 모든 걸 잃습니다. 라는 주제로 노후 준비의 필수적인 3가지 요소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노후가 지옥이 될 3가지, 지금 당장 대비 안 하면 모든 걸 잃습니다. 1.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는 순간 노후 생활의 모든 계획이 의미를 잃게 됩니다. 건강하지 않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 문제로 인해 활동이 제한되거나 심지어 병원비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례 1. 김씨의 이야기. 김씨는 평생 열심히 일해 은퇴 자금을 충분히 모아두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아내와 함께 세계 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계획이었죠. 하지만 김씨는 자신의 건강을 지나치게 소홀히 여긴 결과 60대 후반에 심각한 심장 질환을 앓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건강을 잃은 후에는 그 돈을 병원비로 사용해야 했고 여행은커녕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건강이 없으면 노후 생활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2. 재정적 불안정은 노후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재정적인 안정입니다. 건강이 뒷받침되더라도 재정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노후 생활은 매우 불안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재정적 문제로 인해 일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계획했던 삶의 질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에 충분한 재정적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은퇴 후의 삶은 그저 불안하고 불편한 나날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이 씨의 이야기. 이 씨는 중견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은퇴를 준비하면서 재정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의료비 등의 지출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를 맞이했죠. 결국 이 씨는 은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재정적 불안정은 노후 생활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입니다. 3. 사회적 고립은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회적 연결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경제적 안정과 건강에만 집중하지만 사실 은퇴 후의 삶에서는 사회적 고립도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사회적 관계와 활동이 줄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이는 결국 정신적 및 정서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이나 무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노후 생활을 매우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례 3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은퇴 후 여유롭게 지내며 건강도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에서의 인간관계가 끊어졌고 가족과도 자주 교류하지 않다 보니 외로움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박 씨는 우울증을 겪게 되었고 노후 생활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박 씨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이는 노후의 질을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지 않으면 모든 걸 잃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소, 즉 건강, 재정적 안정, 사회적 연결망은 노후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노후는 그야말로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정적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 모든 준비가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일. 건강은 단순히 몸이 아프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이 모두 포함된 개념입니다.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이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근육이 돈이고 은퇴 자금이다 라는 말처럼 근육이 강할수록 우리는 노후에 더 오랫동안 독립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걷거나 가벼운 운동만으로는 근육을 충분히 유지할 수 없습니다. 노화로 인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근육을 키우고 유지해야 합니다. 근육이 중요한 이유. 근육은 단지 몸의 움직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근육은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노후의 체중 증가를 막고 건강한 신체 상태를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강한 근육은 골다공증과 같은 나이 들면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이 많아지는데 근육이 있으면 이러한 사고로부터 회복하는 능력이 더 좋아지며 심지어 사고 자체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 1 정씨의 근육 관리 성공 이야기. 정씨는 50대 후반부터 체력 저하를 느꼈습니다. 평소 운동을 잘하지 않았고 나이가 들수록 체중이 늘어나면서 활동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그는 본격적인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부터 시작했지만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근육량이 증가하고 체력이 좋아지자 일상생활에서 더 활력 있는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정 씨는 70대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건강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 씨의 사례는 근육이 단지 건강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재정적 준비. 안정적인 은퇴를 위한 필수 조건. 재정적 준비는 건강과 함께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건강이 좋다 해도 재정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은퇴 후 삶을 즐길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서 그제서야 재정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이는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 의료비, 예상치 못한 지출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재정적 준비를 미리 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의 중요성.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단순히 저축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투자를 통해 재산을 늘리고 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복리 효과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일찍부터 투자 계획을 세워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미리 재정적 기반을 다지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례 이박 씨의 재정계획 실패 이야기. 박 씨는 60대 초반에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은퇴 자금을 모아두기는 했지만 체계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주식 투자나 연금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삶을 즐기려고 했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생활비가 증가하면서 모아둔 자금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다시 일을 해야 했고 은퇴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사례는 재정적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사회적 연결망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 건강과 재정적 안정이 갖춰진다 해도 사회적 연결망이 부족하면 노후는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서 타인과의 교류가 정서적 안정과 정신적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끊어지면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고립은 심리적 불안, 우울증, 무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신체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고립을 피하는 방법. 노후에도 활동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활동을 하거나 봉사활동, 동호회 등에 참여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가족, 친구들과의 규칙적인 교류도 필수적입니다. 사회적 연결망은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서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활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례 3 김씨의 사회적 연결망 유지 이야기. 김씨는 65세에 은퇴한 후에도 활발한 사회적 활동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는 지역 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이어갔고 주기적으로 친구들과 만나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씨는 이러한 활동 덕분에 은퇴 후에도 우울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인생의 활력을 찾았습니다. 김씨의 경우 사회적 연결망이 정신적 건강에 큰 도움이 되었고 이는 그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지 않으면 모든 걸 잃습니다. 결국 건강, 재정적 안정,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은 노후 준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요소들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준비가 부족하면 노후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늦기 전에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부터 건강을 관리하고 재정적 계획을 세우고 사회적 활동을 통해 연결망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노후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준비된 사람만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노후를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를 시작합시다. 당신의 노후가 지옥이 되지 않도록 지금 당장 대비하세요.